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2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눈치 보는 흐름으로 출발을 준비합니다. 미국 증시 밀렸고요. 또 우리 증시 이거를 연속해서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피로감도 엿보이는 상황인데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고래일 대비로는 0.24% 오르면서 2340.78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미증시 대비로도 상당히 강한 모습 연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2347포인트에 60일 이평선 있습니다. 오늘장 힘내면서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도 보합 정도였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700선, 어제 종가에서 딱 700선에 깃발을 꽂나 싶었는데 여기서 더 뻗어가지를 못하네요. 예상지수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0.12%, 1포인트가량의 하락으로 699.19포인트 보여주면서 700선 언저리의 부침 과정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절반 정도씩 되고요. 눈에 띄는 키워드는 보톡스 쪽하고 UAM 이렇게 지금 눈에 띕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UAM 쪽으로 이슈 있었습니다. 보잉 CEO가 현대차고 한화를 방문을 해서 UAM 관련된 논의를 할 거다라는 보도가 사실 어제 장중에도 나왔던 뉴스인데요. 장 마치고 나서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배셀이 14%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테크 이 종목도 같이 보죠. 5% 정도의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으로 이 보톡스 이 판매를 해가지고 제약사가 6개월 정도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제테마와 한국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도 실적 발표 일정들이 꾸준히 좀 나옵니다. 개장 전에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나왔었고요. 카카오뱅크도 실적 내놓을 예정입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좀 남아있고요. IT, 2차전지 섹터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늘 실적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 상장하는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의 QRT라는 종목인데요. 코드가 405100 QRT. 오늘 장 신규 상장하는 일정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요 이벤트들 먼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양쪽 지수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때는 좀 버텨줄까 싶었는데 오늘은 밀리나 봅니다. 양시장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는 0.44% 하락하면서 2324.98포인트 선 기록하며 3거래일 만에 숨고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이동평균선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약보합권 정도 제한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밀립니다. 0.5%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696.4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근래 들어서 탄력이 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 조금만 더 뒤로 가면은 5일 이평선을 내주게 되는데요. 5일선 부근에서의 움직임 700선에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는 모습 오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대단했죠. 하지만 오늘장까지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현재 현물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나란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팝니다. 400억 넘게 매도 물량을 추려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75% 4분의 3 정도가 금융투자 물량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300억 내놓고요. 그리고 연기금 쪽 사모펀드 합해가지고 한 4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36억, 제한적이지만은 일단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50억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 200억 정도의 매도 물량 보여주면서 닷새 만에 매도 전환돼 있습니다. 기관 쪽 80억 정도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이 역시나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물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통한 매물출에도 나오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전체적으로는 400억 넘는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00억 넘는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보시죠.
양쪽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한 가운데 업종별로도 하락 섹터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장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는 기계입니다. 요즘 들어서 원전에 울고 웃는 섹터가 됐죠. 기계 섹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짧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받는 원전주들이 두드러지면서 기계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종지수 1% 후반으로 밀리고 있고요. 운송 장비도 1%대의 하락권, 그리고 의약품과 섬유유복, 증권, 전기, 가스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1% 안팎의 하락권입니다. 오늘장 선방하고 있는 섹터도 보시죠. 오르는 섹터가 있기는 한데 강보합권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강한 탄력을 나타낸 sek터는 일단은 없고요. 그나마 철강금속이라든지 건설 섹터, 비금속 광물, 보험 섹터가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속성을 보여주는 IT 종목 몇몇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시총 상위에서 두드러졌던 LG그룹 내 2차전지 계열사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또 오릅니다. 0.7%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면서 567, 56만 7천 원 현재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6%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캔들상으로도 길게 양봉을 뽑아내면서 막판까지 흐름 좋았는데요. 에너지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단계 너무 올라가지고 6거래일 연속 오른 데다가 어제 11%나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를 꺾지는 못하고요. 약간의 속도 조절은 나오는데 70만 원 장 초반에 넘어섰다가 지금은 그 부근에서 강보합권 흐름 보여줍니다. 두 종목이 가장 두드러지고요. SK 하이닉스도 소폭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밀리는데 급락은 없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역시나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중간중간 상승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역시도 2차전지 관련주, LNF, 에코프로, 첨보 이런 종목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카카오 게임즈 큰 폭의 하락 나오는데요. 어닝 쇼크 여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 영업이익이 437억 기록하면서 이 시장 전망치 하회했습니다. 카카오그룹은 뉴스만 나오면 투자자분들이 좀 덜컹덜컹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부진한 실적에 한 번 더 타격을 받는 카카오게임즈 오늘장 5% 밀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1,510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 601개로 집계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역외에서는 한 4원 정도 밀렸는데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오르네요. 어제 후반에 많이 밀려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한 7원 가까운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요. 선반영 됐었던 것인지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역외와는 다른 움직임, 현재는 1원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18원권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해봤고요. 그럼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오늘장을 봐야 좋을지 두 분의 시각 따라가 봅니다. 신교수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하락 종목이 이제 대부분이라서 사실 상승 종목 잡기는 힘들고요. 자동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완성차는 크게 반등을 못 하고 있죠. 뭐 이제 이거는 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뭐 있는 와중에 반등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완성차들도 좀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중간 선거에 모든 걸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또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동맹들 챙기기가 분명히 또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 이제 자동차 쪽에 IRA 법안 관련된 이제 피해 복구 부분 이런 부분도 얘기가 아마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단지 이제 부품주들은 반등이 벌써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완성차의 내년도 실적과 관계없이 지금 부품주들은 내년도까지 생산 차질 완화만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근간에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이제 진입할 타이밍을 못 잡았다면은 요번에 좀 그 소강 상태일 때 오히려 저는 이제 부품주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만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고요. 또 뭐 SL 같은 종목들 미국에 공장이 있고 화신도 미국에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쪽에 생산 차질 완화가 됐으면은 이쪽도 거의 뭐 실적은 나올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LG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전장 쪽에서 잘 나온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전방 업체들의 생산 차질 완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부품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은 가시권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만도가 그걸 보여준 것 같고요. 그렇다면 꼭 자동차 부품주를 이렇게 이제 기존 자동차 부품주만 볼 게 아니라 텔레칩스라든가 아니면 칩셋 미디어 같은 인포테인먼트 쪽 요즘에는 이제 이걸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도 자동차 부품주를 함께 엮어가지고 실적이 이번 3분기부터 올라올 걸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 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오랜만에 정유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 뭐 국제유가가 미국 시장에서 조금 한 2% 정도 올랐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S-오일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는 6% 정도 급등. 흥구석유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 한국석유 보면은 한국석유도 약 3% 정도 강세. 오래간만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보면은 S-오일 같은 거 잠시 보면은요. 최근에 뭐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급락을 하면서 거의 뭐 손익분기점 아래로까지 내려갔죠. 손익분기점이 지금 싱가포르 정제 마진 한 4, 5달러 정도 돼야지 국내 업체들이 손익분기점인데 그거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지금은 향후에 실적에 대한 좀 불투명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는 뭐 미리 반영했다고 보고요.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최근에 좀 바닥 탈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도 잠시 한번 보시면은 횡보하고 있고 결국엔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를 한번 잠시 보시면요. 이게 국제유가 WTI 차트인데 이제 급락 구간은 이제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뭐 국내 정유주 차트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역시 당분간은 80달러 초반에서 90달러 초반 상하로 한 10달러 정도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급락은 지난 만큼 일단은 정제 마진이 향후에 뭐 어떻게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좀 연동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정제 마진도 최악은 좀 끝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더 나빠지기는 조금 힘들다. 뭐 향후에 뭐 급격한 개선보다는 서서히 뭐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유주들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 유가 움직임과 관련된 종목 봤고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이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안 나오면 46%나 이제 깎이면서 뭐 흔들렸는데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가지고는 또 뭐 살짝 뭐 2.3% 정도 오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도 이제 바닥은 좀 어느 정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저는 오히려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가 더 이제 반등하기가 쉬운 이제 그런 실적을 털고 나면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NC소프트가 지금 11월 17일 날 지금 IR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NC소프트가 이제는 뭔가 조금 이제 투심이 좀 불안정했던 부분들을 많이 좀 소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NC소프트가 다시 또 이제 게임주 내에서의 대장주로 게임 섹터 전체를 좀 이끌어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있는데 NC소프트가 40만 원을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많이 안 했어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하나둘씩 실적 발표들이 나올 거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게임주들의 주가 탄력, 주가 반등들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 내년도에 출시될 게임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오히려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주들 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카카오그룹주하고 네이버까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그룹주들이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예상치에 못 미쳤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피는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일단 카카오그룹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발표하면서
시초가에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다시 이제 상승으로 되돌리는 모습. 저번에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플랫폼 관련주들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추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카카오 기준으로 한 55,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안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상승하는 거 봐서는 역시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 카카오페이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카카오뱅크 한 9%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플랫폼 관련주들하고 비슷하게 차트는 비슷합니다. 카카오페이인데 이게 차트고, 이게 카카오뱅크 차트, 잠시만요. 이게 카카오뱅크 차트인데 조금 더 먼저 움직이는 모습. 역시 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저는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역시 카카오 네이버를 기준으로 잡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들 오랜만에 물론 실적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지만은 또 이런 금융계열사들 강한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네, 방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방산주들이 제가 방산주는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박스권을 달릴 거고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정을 안 주고 지금 계속 반등이 나와요. 하나요로 시스템이 보면 V자 반등을 쭉 와서 좀 조정 구간에 진입하려고 했던 분들은 타이밍을 못 잡을 정도로 지금 61선을 바로 돌파를 지금 해버리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조금 이제 느리긴 하지만 현대로템도 분명히 또 이제 실적이 이번 4분기부터는 아마 매출 잡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죠.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2차 수주 같은 것들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LG 넥슨이 실적 잘 나오면서 벌써 상단까지 가버렸고, 그래서 이쪽에는 아직 못 잡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수 입장으로 뭐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단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번에 한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박스권 달릴 거, 이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퍼스텍이나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쪽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말씀드렸죠. 4대 방산주를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한 종목 정도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i3 시스템이 지금 이제 적외선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i3 시스템도 이제 방산주로서 또 이제 뭐 자율주행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조금 추가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 동안 두 분이 잡아주신 특징주, 신기수 전문가 자동차, 게임 그리고 방산 섹터 봤고요. 최현수 전문가 정유,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과 함께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짚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습니다.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어제 강한 움직임 나타냈던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쪽, 화학이라고 봐야 될까요? 2차전지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 몇몇이 강세 움직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쪽 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우리나라 안 온다 그랬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달 중순에 방한할 예정이다. 원래는 또 안 온다고 해서 우리 쪽에 원희룡 장관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이달 중순에 다시 또 온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이 최근에 연일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오늘도 신고가네요. 한미글로벌 신고가 썼고요. 어제장에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오름세를 나타냈던 유시는 지금은 일단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림 보겠습니다. 히림 4%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7% 정도의 상승권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후발주자 성격이기는 하지만은 성신향에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에 한 차례 주목받았었는데 어제도 10%나 올랐죠. 성신향에도 제한적이나마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모멘텀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 이달 분위기입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세요?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대형 건설주 보다는 역시 한미글로벌, 히림, 유신 이런 약간 시행사 관련 위주로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좀 가벼우니까 주가도 탄력성이 있게 움직이는 것 같고 아직까지 뉴스가 확정돼서 나오지 않은 만큼 기대감은 가지고 계속 올라가면서 정작 뉴스가 발표가 되면은 어떤 확정되는 어떤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발표가 되고 기업 회사별로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름이 되면은 저는 주가는 그때서부터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오일성 중심으로 계속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미글로벌, 히림, 유신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은 테마성으로 조금씩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찬성이고,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하지만 신규 매수는 여전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대형 건설사들 움직이고는 있어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네옴시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저는 폴란드 원전 수주 시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특히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네옴시티 관련주들로는 한미글로벌, 히림, 유신, 중소형주들 위주로 대응을 하자. 짧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기수 전문가 오픈런 추천주가 올릭스였습니다. 지금 시초가에 잡으신 분들도 꽤 수익이 나셨겠는데요. 고점 높이면서 6.6%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앞타머 사이언스가 20%가량 장 초반에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 앞타머 사이언스는 국가 신약 개발 사업으로 선정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급등세, 현재는 10% 넘게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가 다 좋은 건 아닌데요. 이렇게 샤페론도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아스템도 탄력 좋습니다. 한 5% 정도의 상승권, 지금은 한 3% 정도인데 3%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까지 좀 묶어볼게요. 어제 많이 밀렸습니다. 불법으로 판매 제조를 해서 6개월 영업정지가 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테마랑 한국 BNC가 있는데 어제 20% 정도 급락이 나와서 그런지 오늘은 또 반등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올릭스 쪽은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더니 단기 모멘텀 원숭이 내시 어떤 그런 모델 쪽에서 지금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모멘텀이 좀 붙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대응을 아침에 말씀드린 이제 대응가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의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코로나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이제 작동을 거의 안 하는 시기까지 이제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릭스 같은 종목들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작동이 되는 걸 보면은 이제는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근데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움직이고 셀트리온이 움직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던 예전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의 심리가 살아나가지고 막 움직이던 그런 정도까지의 아직까지 움직임은 아니고요. 종목별로 모멘텀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치고 빠지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붙어서 뉴스가 나와서 올라갈 때 이제 초반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해가지고 불꽃 슈팅이 나올 때 이제 빠져나오고, 요즘에 이제 그런 정도의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미리미리 어떤 종목에 대한 모멘텀들을 기대를 하고 들어가서 손침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이 지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트레이딩 형태로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되겠고, 어제 나왔던 이제 이런 제테마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반등이 나오면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조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저는 단기적으로 회피 전략이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오늘 제테마가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 9% 정도 오르고 있네요. 오히려 좀 일단 빠져나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터지면은 대응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목표가 도달로 리뷰를 해드렸던
SK그룹 내 2차전지 계열사들 오늘도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4% 정도의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5%나 올랐었죠. 그리고 SKC 이 종목은 1%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SKI테크놀로지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한 4%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SK그룹주들이 좀 덜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주식 담보대출 받아놨기 때문에 오늘과 가지고 있는 이 물량에 대해서 마진콜 우려 때문에 주가 관리에 그룹 차원에서 주가 관리에 나선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SK그룹주들뿐만 아니라요. 현재 2차전지 쪽으로는 일진머티리얼즈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일진머티리얼즈 인수한 롯데케미칼 오늘 추천주로 나오기도 했었죠. 2차전지 전반으로 좀 볼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보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SK그룹 주서부터 먼저 좀 보면은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뭐 상당히 강합니다. 뭐 5% 가까이 4%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지금 소폭 강세 아니면 약세. 근데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2차전지 SK온의 자회사 가치가 좀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셀업체 대비 오른 게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키 맞추기로 조금 더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SKC 같은 경우에도 뭐 동박 쪽에 그동안에 뭐 일진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차트 잠시 보시면 오른 게 없어요. 이게 일진머티리얼즈도 그렇고 SKC도 뭐 목표가에는 도달했지만 워낙 뭐 일찍 추천을 했기 때문에 선침해했기 때문에 겨우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다른 양극재나 음극재나 이쪽에 비해서는 오른 게 없어 가지고 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오늘 뭐 실적 발표 있는데 지금 워낙 주가 낙폭 과대하고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는 국면이에요. 뭐 차트 보시면은 오늘 실적이 충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는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오늘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말씀드렸고 지금 LNF 양극재 쪽 잠시 보면은요. 오늘 그런데 이게 뉴스에서 오늘 뭐 민간 합동으로 정부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2030년까지 글로벌 1위 목표로 한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주가의 움직임은 뭐 양극재 뭐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까지 뭐 주가 움직임은 별다르게 지금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모습. SK 이노베이션이야 워낙 조금 열외로 제껴둬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셀업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업체, 오늘 주가 움직임이 뭐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약세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덤덤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일단 뭐 한 30%, 50%는 뭐 절반 정도는 뭐 매도해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는 끝까지 한번 가보고 저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금양은 얼마까지 갈까요? 이 종목이 올해 들어서만 500% 넘게 올랐고 사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이렇게 많은 거래가 진행이 되고 회전이 나오고 이런 격이 있나 2000년대 들어서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 강세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대금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총은 1조 8천까지 커져 있고요. 현재까지 개장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거래 대금 1000억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 뭐 수급으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서부터 이제 횡보했던 구간이 4,000원 후반 5,000원인데 거의 뭐 6배 정도 올랐는데 이걸 뭐 매수하는 주체 세력이 뭐 어느 정도 올릴지 그쪽 마음이겠죠. 솔직히 예측 못 합니다. 이거는 뭐 철저하게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니만큼 뭐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실적이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기대감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건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홀딩 하시고 저는 하지만은 5일선 꺾이면은 매도하자. 5일선 무너지면은 그런 입장이고요. 신규 매수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네.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가담해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수급 눌리고 5일선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팁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그룹주들 앞서 최현재 전문가 점검을 해주셨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탄력은 10% 안팎으로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강한 움직임 타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는 사실 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 나타내니까 따라서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은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카카오 계열사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카카오 쪽이 그 뱅크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지금 내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 47% 증가했고 그리고 매출액은 49% 증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실제 실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렇군 카카오 쪽이 이제는 실적이 나오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도 사실 그 전년 동기로 따지면은 뭐 이제 영업이익이 어쨌든 순익 증가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요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잘하면은 이제는 바닥잡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보여요. 근데 이제 카카오와 관련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문어발시 확장이라든가 또 카카오뱅크 자체도 지금 은행주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하는 이런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방도 그렇게 많이 열려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잡이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등은 나오겠지만 제대로 된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기 위해서는 한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소화할 기간이 상당히 몇 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이번 반등을 활용하셔가지고 오히려 좀 물량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원전주 넘어가겠습니다. 하루는 웃었다가 울었다가 변동성이 너무 크면 가져가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제 호재 나오고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뚜렷하게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닌데 차익 매물 때문인지 낙폭이 좀 깊게 나옵니다. 한전산업 어제 27% 급등했던 종목이고요. 현재는 8%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한전 KPS도 6% 정도 하락하고 있고 BHI, 한신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일진파워 모두 다 5에서 10% 정도의 약세권 흐름인데요. 변동성 커가지고 원전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최현재 전문가. 어제 이제 시장 끝나고 뭐 한국경제 TV에서 조금 이거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결국에는 뭐 아직까지 뭐 수주에 대해서 뭐 100% 정부 측에서는 라고 하지만은 아직 미심쩍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의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오늘은 아니겠지만은 앞으로 한 2, 3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주가 움직임을 보고 저는 오히려 어제 못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주가 움직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주가 더 빠지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 제공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어제 뭐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가지고 다 차트는 비슷하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쌍바닥 부분에서 대형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가 흔들기다?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신규 매수 진입은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